안녕하세요. 여기는 북부 여성가족원. 자, 저번 주에 네이버 다음 공부하시고요. 자, 다음에서 음악 검색을 했더니 이게 무슨 노래인지, 누가 불렀는지, 가사까지는 다 가르쳐 주는데, 네이버에, 다음에서 그랬더니 들어보려고 그랬더니, 이분이 조금만 보태달라고 그래서 들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수업에는 무료 음악 다운로드 받는 걸 한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 앱을 설치하실 건데 앱을 설치하실 때는 여기 플레이스토어 터치하셔서 앱이라는 글자가 선택이 되어 있는지 항시 확인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상단에 터치하셔서 뮤직 다운, 음악이죠. 뮤직 다운 이라고 쓰신 다음에 돋보기를 누르시면 자판의 돋보기. 자, 돋보기를 누르시면 요렇게 생긴 애가 있어요. 아이콘이 요거하고 똑같으셔야 돼요. 뮤직이라고 써있고 보라색, 파란색 같이 있는 얘를 설치. 옆줄에 있는 거 설치하시면 돼요. 허용들 하시고 다른 앱 위에 표시하시면 요런 화면이 나옵니다. 자, 얘가 제일로 좋은 게 이렇게 보면 다 분리해놨죠. 최신 음악, 아트, 트로트, 포크송, 그리고 해외 음악 이렇게 보면 팝도 있고요. 해외 음악, OST 종류만도 있고 우리 종교적인 음악을 듣고 싶으면 종교 음악도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음악들은 얘가 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음악을 다운로드 받으실 때는 자, 요 플레이스토어에 플레이스토어라니 여기 돋보기를 터치를 하시면 제가 하나가 받고 싶은 게 있어서 써놨는데 자, 사랑의 해결사라고 제가 쳤어요. 지금 사랑의 해결사 그 미스터 트롯 2에 이번에 나와서 부르는데 좋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걔를 찾아서 이렇게 해서 지금 요 앞에 보면 시간이에요. 시간. 이 노래를 듣는 시간. 그러니까 3분, 5분 이런 건 한 곡. 자, 근데 44분 뭐 이런 건 모음이죠. 이런 건 좀 다운로드 받는데 시간 좀 걸리세요. 그래서 아까 여기를 한번 터치를 해보시면 자, 이렇게 넘어가요. 그러면 요 밑에 요 글자가 떠는 다음에 요 플레이를 해보면 자, 조금 아까 우리 선생님 플레이를 해보니까 이명원 플레이를 해보니까 노래만 나오는 게 아니라 앞에 막 소개 같은 것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다운로드 받으기가 좀 뭐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고 이게 맞으면 다운로드 받으라고 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터치했을 때 사랑의 해결사 자, 요렇게 해서 나오면 자, 요 화면 아래는 요 영상 파일 써 있는 건 요 사랑의 해결사 부르는 요 화면 전체를 비디오로 내가 다운로드 받아서 보겠다 소리예요. 비디오 써 있는 건 근데 음악 파일 있죠? 음악 파일은 내가 음악만 다운로드 받아서 쓰겠다 소리예요. MP3가 있고 M4A가 있는데 전에는 MP3하고 M4A하고 음질적으로 차이가 났어요. 근데 지금은 차이도 안 나고 용량 저장 공간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M4A로
다운로드를 받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다운로드 된 거예요. 터치하는 순간. 자, 여기까지 오세요. 이 앱에서는 이렇게 다운로드 받으시면 내가 다운로드라는 걸 터치를 하시면 내가 뭘 다운로드 받았는지 이렇게 쭉 차트가 나와요. 근데 여기서 재생을 하시면 이게 한 곡씩만 재생이 되지 전국이 재생이 안 된다는 거. 이거는 다운로드 받는 데예요. 그냥 내 음악을 다운로드 받는 데만 쓰시면 돼요. 여기는 뮤직다운은 아직. 그래서 차트별로 이렇게 잘 돼 있어서 내가 가수도 잘 모르겠다. 근데 트로트를 좋아한다. 트로트를 터치하는 순간 요즘 일간 차트부터 해서 쭉 해서 최신 트로트 제일로 인기 좋은 것부터 해서 쭉 나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 받아서 쓰시면 되고요. 자, 되돌리기 하셔서 이렇게 홈 화면으로 다시 오세요. 음악을 다운로드 받았는데 플레이를 해서 듣는 데가 마땅치 않아서 잘 모르겠다. 자, 플레이 스토어에 앱에 있으신 거 확인하시고, 자, 상단에 알송 돋보기 누르시면 계란 모양의 알송이라 계란 모양의 이렇게 플레이 되는 화살표가 있습니다. 자, 얘를 설치하시면 돼요. 저는 열기죠. 알송을 설치를 하셨는데 알송은 본인 목소리가 들어갔거나 아니면 내 폰의 미디어 소리만 저장된 게 있으면 모든 소리를 다 가꿉니다. 자, 근데 녹음 파일들이 있으시죠? 그냥 노래가 아닌 거는 필요가 없으시잖아요. 그럴 때는 여기 음표 표시 전체에 지금 있을 거예요. 음표 표시에 이렇게 줄이가 있고 그 다음에 전체에 줄이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녹음이나 뭐 필요 없는데 보면 요 끝에 가면 점 3개 있어요. 자, 터치하셔서 삭제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알송에서만 삭제가 되는 거예요. 내 폰에서 삭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알송에서만. 그래서 필요 없는 것들은 지금 삭제해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점 3개에서 삭제를 하셔도 내 폰에서는 절대 삭제되지 않습니다. 알송 자체 앱에서만 삭제한다 소리예요. 알송은 음악을 듣기 위해서 지금 다운로드 받은 거기 때문에 삭제하셔도 돼요. 만약에 공부하는 파일을 받아 놓으셨다 그러면 공부하는 파일을 따로 묶으시면 돼요. 자, 여기 보시면 마이라고 써 있죠. 마이를 터치해 보시면 자, 저는 묶어놨습니다. 이렇게 OST 따로 묶어놓고 요즘 듣는 곡 묶어놓고 트로트 묶어놓고 경음악 묶어놓고 저희 아이하고 움직일 때는 또 아이 음악을 틀기 위해서 이렇게 아이 폴더를 만들어요. 이 폴더를 만들어서 묶어놓으시면 돼요. 자, 그거는 더하기. 자, 더하기를 터치를 하시면 폴더 이름을 뭐라고 쓸 건가 물어봐요. 내가 지금 만드는 이 폴더의 이름을 뭐라고 쓸 건가.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노래만 넣을 것 같다 그러면 여기다 좋아하는 노래 그렇게 쓰셔도 되고 저처럼 뭐 요즘 듣는 노래, 내 노래 그렇게 폴더 이름을 일단은 써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작업이 가능합니다. 자, 저는 수업 중이라고 쓰고 확인이라는 글자를 눌렀어요. 자, 그러면 여기 보이시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이렇게 올라와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그래서 이 중에 노래만 넣으시면 돼요. 내가 계속 자주 듣는 노래다 그러면 앞에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응, 앞에. 제가 요즘 자, 이렇게 해서 추가 그러면 제 수업 중에 곡이 14곡이 들어갔고 14곡
총 플레이 시간은 지금 57분 50초. 그래서 이렇게 들어왔는데, 자, 터치를 하면 지금 수업 중이라는 폴더가 따로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면 폴더가 여러 가지죠. 이렇게 해서 내가 듣고 싶은 젤로 좋아하는 노래들 좀 넣고, 요즘 듣는 노래 넣고, 그런 식으로 노래를 듣다 보면 질릴 때가 있잖아요. 좋아하는데, 평상시 좋아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폴더를 만들어서 따라보고, 요거 물어보시는데요. 요거는 지금 알송을 사용하시면서 선전이에요. 캐시, 얘 캐시를 또 사용도 하실 수가 있어요. 한참 저 해갖고 현금으로 싸줘요. 캐시 어느 정도 하면은 현금으로 바꿔주거든요. 했는데 요즘은 게을러서 못하고, 요거는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신경이 쓰인다 그러면 꾹 누르시면 X자 있는데 갖다 버리면 버려지는데, 알송을 열 때마다 뜨긴 합니다. 알송에서 지금 후원받아서 자기네들이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시면 되고요. 자, 파일은 이렇게 마이에 오면 이렇게 폴더로 만들어 놓으시고, 터치하는 순간 그 폴더가 열려서 플레이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또 더 넣고 싶다 그러면 이 폴더를 터치하면 상단에 이렇게 상단에 음표 표시에 더하기를 터치하면 다시 전곡이 다 보여요. 그래서 전곡을 다 들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폴더에 넣어놨는데 들어보니 이 폴더는 아닌 것 같아. 그러면 다시 이 점 3개를 누르시면, 자, 내 앨범 곡 제외. 그러면 이 앨범에서만 빠지는 거예요. 내가 다운로드 받은 게 빠지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추가해 놓은 수업 중 앨범에서만 빠지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다시 잠시만요. 이상한 게 자, 플레이를 지금 이렇게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지금 정지하셔도 되고요. 상단에서 이렇게 보면 플레이 하는 데가 여기 있어요. 지금 저는 화면에 안 보이는데, 이게 상단에서 내리면 자꾸 안 보이는데, 내가 플레이 하던 게 알송이 이 상단에 또 떠 있어요. 거기서 정지하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음표 표시 있죠? 음표 표시를 누르면 지금 현재 요 폴더에 있는 음악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순서도 바꾸실 수 있어요. 앞에 요 짝대기들 있죠? 앞에 줄 3개, 걔를 꾹 눌러서 끌어다 놓으면 나는 첫 번째 음악으로 이 음악을 듣겠다 그래갖고 순서도 바꾸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되돌아오게 하시면 알송이 뭐가 좋냐면 지금 이렇게 가사 지원이 됩니다. 찾으셨어요? 알송이 가사가 없을 때는 여기 돋보기 눌러서 가사를 찾을 수도 있고요. 내가 여기다 가사를 넣을 수도 있어. 다른 사람이 했는데 가사가 없다. 그래서 나는 가사를 좀 봤으면 좋겠는데 가사가 없다. 그러면 자, 홍자죠. 이게 가사가 따로였어. 시 비슷하게 다른 편집글이 올라와 있었어요. 바보 엄마가 저예요. 제가 가사를 넣었어요. 그래서 요 알송 차트에 지금 나올지 모르겠는데 제 거에는 나와요. 그래서 제가 가사를 맞춰서 홍자가 부르는 거기에 맞춰서 가사를 넣어놨어요.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도움도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나도 보면서 노래를 배울 수가 있잖아요. 요즘 노래 나도 배우고 싶다 그러면 노래 한 곡 받으셔서 가사 넣고 천천히 배우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하실 수가 있고, 자,
하단에 보시면 지금 요거 있죠. 여기에 플레이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터치를 하시면 지금 지워졌어요. 그러면 이 곡 한 번만 듣고 말겠다. 이 곡 하나만 한 번 듣고 나는 더 이상 안 듣겠다 그 소리고. 자, 요렇게 무한이죠. 한 곡을 내가 계속 들어서 노래를 배울 때까지 듣겠다. 요 한 곡만. 자, 그 다음에 다시 터치를 하면 일자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내 플레이, 지금 내가 선택한 이 재생 목록 요 전체 노래를 다 듣겠다 소리예요. 지금 저는 184개 노래가 있으니까 이 노래를 다 듣겠다 소리예요. 바꿔가면서 요렇게 알송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되시겠어요? 그럼 와이파이 알려드림? 알송에 지금 나오는 거는 데이터가 필요 없습니다. 왜냐면 내가 다운로드 받아놓은 걸 플레이 하는 거라. 데이터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와이파이 없는 데서도 플레이 해도 됩니다. 그렇게 많이 제가 데이터랑 다 끄고는 사용 안 해봐서 잠시만요. 지금 얘는 데이터가 없이도 내가 저장받은 폴더에서 쓰는 거라 자 사용하실 수 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이제 알송 사용 방법 아시겠죠? 알송 자체를 이렇게 밖에다 내놓고 여기서 터치하면 그냥 쓰는 거야. 자, 우리 선생님 삼성뮤직은 저 여기 있어요. 지금 두 가지를 다 쓰고 있는 거예요. 알송하고 삼성뮤직하고. 그래서 두 개의 폴더를 틀리게 좀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필요한 대로 터치해서 바로 들을 수 있게. 자, 왜냐면 이게 밖에 이렇게 나오면 안에서 찾는 것보다 더 쉬우니까. 그리고 여기서도 그냥 얘를 터치를 하면 알송 바로 나와서 여기서 요 마이를 누르면은 내가 만들어 놓은 앨범을 또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운전 중에 플레이하기 참 좋습니다. 그리고 운동하실 때도 안에 들어가서 찾다 보면 알송을 어디다 놨는지 못 찾는 경우가 있어서 밖에다 놓으실 수 있어요. 자, 이 작업을 할게요. 이 작업은 자, 본인 폰을 이렇게 손가락 두 개로 이렇게 사선으로 놓고 꼬집듯이 꼬집으면 위젯이라는 글자가 나오시고요. 이게 안 되신다 그러면 이렇게 넘기면 앱들이 없는 이런 빈 공간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를 2초 이상 꾹 누르면 위젯이라는 글자가 나옵니다. 자, 위젯 나오셨나요? 나는 지금 이 삼성이 나와. 밑에 위젯. 자, 하단에 위젯. 자, 홈에서 하셔야 돼요. 홈에서. 위젯이라는 글자를 터치하시면 화면이 이런 식으로 나오시는 분 있고 아니면 칸막이로 나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위로 올리다 보면 아니면 칸막이에서 이렇게 보면 알송이라는 게 있을 거야. 알송. 그래서 자, 요 화면 설명 한번 드릴게요. 그래야 다음에 또 위젯이라는 게 어떤 건지 알고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자, 시계에서 숫자 4가 있는 건 4가지 시계를 당신한테 4가지 모양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소리예요. 자, 연락처에 5개가 있는 건 5가지 모양. 자, 사용 설명서는 1가지 모양. 자, 알송에는 4가지 모양이 돼 있다고 보이죠? 자, 밑으로 화살표를 터치하는 순간 요 4가지 모양이 이렇게 다 보입니다. 위젯은 빠르게 사용하기 위해서 홈으로 밖으로 꺼내놓는 걸 위젯이라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작게 플레이 버튼만 할 수 있게 저는 지금 현재 요런 거 얘를 갖다가 조금 늘려놓은 것 같아요. 요런 거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밖에서 가사도 좀 봤으면 좋겠다 그러면 가사 3줄짜리가 있고요. 밑에는 5줄까지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하나 필요한 걸
꾹 누르시면 밖으로 나와요. 꾹 누르면 이렇게 밖으로.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얘를 이렇게 당기면 크게. 나는 필요 없다 그러면 이렇게 작게. 그래서 여기에서 그냥 플레이 버튼만 빠르게 플레이 버튼만 누르면 바로 사용하실 수 있게. 시계에 저것도 파란 건가 좀 좋네요. 키오스크 연습하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플레이 스토어에 터치하셔서 앱을 설치하라 하실 건데 키오스크 교육용이라고 한번 쳐보실게요. 키오스크 교육용 앱. 키오스크 교육용 앱 하시면 얘가 젤로 잘 돼 있어요. 서초고 키오스크 교육용 앱. 자, 얘를 설치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정말 내가 그 자리에 가서 하는 것처럼 얘가 떠요. 예, 서초고 톡톡 해서 이렇게 아이콘이 이렇게 생겼고 키오스크 교육용 앱입니다. 예, 설치하시면 돼요. 자, 요 화면 나오면 우리 무인 발급기 있죠? 민원, 주민등록 등본, 초본, 졸업증명서 요런 거 다 요 무인 발급기에서 다 하실 수 있어요. 자, 본인 거는 가족관계 증명서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연습을 원하시는 콘텐츠를 선택해 주세요. 아이고. 지금 소리 하단에 요 소리 터치하면 소리가 안 나요. 자, 터치하시면 소리가 안 납니다. 민원 발급기 한번 터치해 보실게요. 자, 우리 가면 화면이 이렇게 생기셨죠? 민원 발급기 가시면. 자, 주민등록 등본부터 해서 다 이거를 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수료도 지금 이렇게 나왔어요. 수수료도. 창고에 가서 하시는 것보다 연습을 원하시는 콘텐츠를 선택해 주세요. 그냥 자, 창고에 가서 하시는 것보다 이 민원기에서 하는 게 조금 저렴합니다. 자, 우리는 주민등록 등본 한번 발급받으러 가볼게요. 얘를 한번 터치해 보세요. 주민등록 등본. 그러면 물어봐요. 주민등록 등본이냐 초본이냐 등본 터치. 그러면 본인의 주민등록 번호 넣게 돼 있어요. 정말 민원기 가면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예. 자, 딱 넣으시면 그 다음에 확인이라는 글자가 하단에 뜹니다. 확인.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지문 인식 해달라고 떠요. 민원기 가시면 지문 인식은 요 끝에서부터 맞추는 게 아니라 요 가운데를 맞추시는 거예요. 사실 바짝 놓고 요 민원기 요렇게 생긴 데 있죠? 요 화면 지금 여기에 내 지문을 딱 대셔. 가운데요? 그러면 본인 확인을 마쳤습니다. 이렇게 뜨죠. 확인이 없는데. 오늘 모양이야 돼, 모양이. 주민번호를 끝까지 안 썼잖아. 확인 처음부터 눌렀어? 끝까지 쓰세요. 주민번호. 확인 눌러요? 아니요. 여기 떴네. 자,
화면이 지금 이렇게 뜨셔야 돼요. 내 지문이 들어가면 이렇게 떠요. 뜨셨어요? 그러면 이건 물어보는 거야. 자, 이거는 자세히 보시면 내 개인적인 사항 변경하겠느냐 물어보는 건데 굳이 변경할 필요 없으면 미포함이에요. 미포함. 터치하세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해주세요? 내 개인적인 사항 내용을 변경하는 것까지 포함시키겠냐 물어보면 미포함. 그 다음에 우리 이사 다닌 거 굳이 넣을 필요 없잖아요. 등본에. 그러면 미포함이에요. 자, 체크하라고요? 응. 체크 다 요거는 해주세요. 세대주와 이런 거는 하고 싶으면 하시고 요렇게 읽어보시고 내가 꼭 필요하지 않으면 미포함이에요. 주민등록증 뒷자리는 보통 놓고요. 변동 사항 사유 미포함. 남자분들은 병역사항 보통 넣으시고 신고 포함. 그래서 확인 체크되어 있는데. 확인 누르시면 명세자가 아니면 수수료 명세자가 아니면 선택이고요. 그러면 계산하라고 나오고요. 면제 대상자를 선택하시면 얘가 확인을 또 해요. 이 사람이 면제 대상자인가 아닌가. 아님 선택하시면 몇 부를 또 받으실 건지 물어봐요. 그래서 나는 뿌릴 때가 많다. 그러면 9부에서 확인하면 9부는 200원씩 해서 총 수수료가 1,800원이다. 이렇게 나오면 확인. 그러면 기다리면 밑에서 쭉쭉쭉 나와요. 완전 기계에서 하는 거하고 똑같이 나오죠? 현금만 가능하다. 현금만 가능하다. 현금만 가능해요. 카드 가능해요. 네. 이거 했다고 그러네. 네. 그러면 이제 기계에서 하셨을 경우는 기계 하단에 이렇게 인쇄가 돼서 나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수업에 필요할 때 교육제명, 졸업증명서죠. 이런 거 필요하다 그러면 여기서 떼어가요. 화면 앞에 누르면 돼요? 가족관계 아니요. 이제 되셨어요. 가족관계 등본은 본인만 가능합니다. 여기서는 고등학교까지만 나와요. 대학 원만 빠진다. 여기는 고등학교까지만 나와요? 대학 원만 빠진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응. 고등학교가 여기 나와. 대학교는 참고해 가서. 자, 그래가고 요 가족관계 증명서는 지문이 들어가기 때문에 본인 아니면 띄실 수가 없어요. 자, 요렇게 해서 민원 참고 한번 보셨고요. 처음으로 상단에 홈 표시되어 있는 게 있죠. 처음으로 오세요. 자, 처음으로 오시면 패스트푸드 한번 카페를 가볼까요? 우리는 패스트푸드보다 자, 카페 한번 가보실게요. 자, 카페 터치를 했더니 물어보죠. 매장에서 먹을 건가, 포장할 건가. 자, 우리 매장에서 비 오는 날 창밖을 보면서 매장에서 한번 볼게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 상단에 지금 당신이 먹을 종류가 뭐냐 물어보는 거야. 걔를 터치를 하면 여러 가지가 나오는 거죠. 자, 커피를 터치하니까 커피 종류, 디저트 터치하면 빵 종류, 차 하면 차 종류, 에이드 하면 시원한 거. 요렇게 해서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를 터치를 하면 오늘 비가 와서 유자차가 맛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터치를 하면 물어봐. 자, 혼자 먹을 건지 누구는지 하나 더 할 때는 지금 얘를
담아 계시죠? 그래서 자, 얘가 지금 여기서 없네. 자, 다른 데는 장바구니 담기 있어요. 담기. 요거는 지금 없어요. 담기가 안 되네요. 그래서 장바구니 담기하고 다시 주 메뉴로 가서 또 선택하시면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없으니까 하나씩 해서 이렇게 결제하면 돼요? 더 넣겠다 그러면 더하기 하시면 되고, 자, 요렇게 숫자로 더하기 옆에 써 있는 데가 있고요. 없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는 요 화면을 터치를 하면 이게 더하기가 되는 곳이 있어요. 자, 요렇게 해서 결제하시면 됩니다. 카드는 한꺼번에 하네. 예. 결제는 한꺼번에 하시면 돼요. 자, 요 카페는 오래된 카페 좀 꾸져서 나오겠습니다. 처음으로. 이거 다 먹으라 이거죠? 예, 처음으로 나오세요. 처음으로 2번 넣으면 요렇게 나와요. 아니 결제하고 다 처음으로 나와요? 결제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처음으로 나오세요. 안 하고 예. 자, 우리 영화관. 영화관에 자, 영화관 있습니다. 이렇게 오면. 영화 한번. 처음으로 영화관. 자, 영화관 터치를 하시면, 자, 가면 요건 현장에서입니다. 현장에 가면 화면을 터치를 하셔야 돼. 터치. 그러면 영화 예매하기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예매 티켓 구매. 자, 예매 티켓은 시간을 보고 좀 더 할 거고 나는 바로 하겠다 그러면 티켓 구매. 그러면 인원수가 나오셔야 돼. 저는 혼자도 잘 봅니다. 그래서 나는 일반 혼자 아니면 일반 2명 해서 청소년 있으면 청소년 같이 보겠다 해서 이렇게 해서 확인 누르시면 이제 이게 영화라는 거야. 지금 시작하는 시간하고 종료 시간하고 해서 자, 뭐 보러 갈 건지 물어보는 거예요. 뭐 보러 갈 건지. 자, 그러면 이렇게 터치하면 돼요. 여기에 나온 건 교육용이라 지금 영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런 식으로 하는 거다. 그렇게 보여드리는 거라.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 보시면 요 자리 비어 있는 거. 요 중에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혼자니까 하나만 했고요. 둘이신 분은 2개 같이 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제할래요. 그러면 오후간에 11시 10분부터 상영해서 1시 47분에 끝나는 걸 당신이 지금 선택을 했다. 한번 보라 그러고 맞으면 결제할래요. 그러면 어떤 걸로 결제를 할 거냐 물어보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휴대폰 결제도 많이 하니까 이렇게 돼 있고 페이 결제. 그래서 저는 신용카드로 그러면 신용카드 넣어서 카드 포인트 사용할 거냐고 물어보죠. 사용하실 거면 여기다 체크하시면 돼요. 자, 결제할래요. 그러면 이렇게 티켓이 바로 나온다. 자, 되셨죠? 영화관도 이렇게 하시는 거고. 자, 우리 병원 가면 많이 있으시죠? 이 병원 한번 볼게요. 저도 병원은 처음 가보는데. 자, 이렇게 가면 정말 이렇게 접수하게 처방전 발행하게 요거는 잘 못 보는데 서울이라 있나봐요. 접수하기 수납 처방전. 그러면 접수하기 선택하면 주민번호. 자, 그래서 개인정보 필수 동의해주고 주민번호 해서 확인 눌러주면 어디로 왔나 물어본대요.
근데 우리는 보통 밖에서 하지 않고 그 앞에서도 하죠. 내가 갈 데가 없네. 어디로 가야 되나? 가정의학과가 다 보니까 가정의학과로 가야 되나? 그러면 이렇게 하면 대기자 수가 몇 명, 그래서 앞에 대기자 수 몇 명, 그래서 번호가 나오죠. 내가 몇 번인지. 그래서 영수증 출력하시면 되고, 자, 수납이나 처방전 받으실 때 굉장히 편하셔요. 바코드 이렇게 보여주면, 그렇죠. 바코드 보여주면 카드 넣으라 그러면 알아서 나와요. 그래서 처방전이랑 바로 넣으실 수 있어요. 병원은, 그래서 병원 이 진료 카드의 바코드만 보여주면 다 된다. 주차장, 요즘 주차장에도 이 바코드 보여주시고, 주차 번호 넣으시면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병원에서도 이렇게 사용하시면 된다. 자, 현재 실행을 한다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